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치는 타협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런 단순하지만 어려운 명제를 어제 우리나라 정치권은 보여줬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여야가 합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만일 여당이 어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상사를 어쨌든 여야 합의로 넘겼다는데 큰 의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타협을 통해서 여야는 각각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단 야당은 신임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에 타격을 받는 것을 피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자신들의 주장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관철했다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여당은 여당대로 자신들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호의적인 여론을 더욱 끌어안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또 뿐만 아니라 강행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반쪽 총리의 분명히를 벗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국회의장은 의장대로 의회주의자적인 면모를 과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당한 긍정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득을 손에 넣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본회의 개최는 여야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 그야말로 윈윈 게임이었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정치라는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좀 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독서 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한우리 독서 토론 연수. 1577-1909.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지나고, 네. 다음 주 월, 화만 지나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이 되죠. 연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하지만 요즘 안전사고가 많으니까요. 안전사고가 미신은 많죠. 필요 없으나 오늘 불금은 불금인데 13일에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그러네요? 네. 하지만 또 내일은 뭐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하네요. 토요일은. 기분 좋으세요, 아직도? 하긴. 전혀 상관이 없으실 나이인데? 그러네요. 예. 제가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아, 그럼요. 오히려 왜 젊은 사람들은 그런 날의 길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오늘 트윗에 제가 SNS에서 그런 걸 봤는데요. 네. 내일은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다.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다. 아이고, 네, 이런 예. 역사적인 기록을 알려주는 분도 계셔서. 자, 오늘 카피는요.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뭘 이렇게 네. 멈추게 하는 거? 맞아요. 자동차 브레이크인데요. 깨는 거? 근데 이게 영어 브레이크가 참 다양한 뜻이 예. 있어요. 그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어제 이제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중간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블랙박스도 찾았고 여러 가지를 조합한 결과 이게 보험금만 최소 20억 이상. 이 서해대교 때가 한 40억이 넘었다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사망자가 11분이었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사망자가 2분인데 어쨌든 자동차가 106대면 그 가격만 해도 또 얼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관광버스가 과속을 한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예. 순식간에 이제 5대가 리무진 버스까지 엉키면서 길을 막았고 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쾅쾅쾅 이렇게 된 건데 가장 중요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기 위해서는 이미 안전속도를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이 설 명절 연휴 이런 일이 매일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세먼지, 스모그 그리고 이제 또 안개, 해안가에 농로 예.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내륙도 있습니다. 춘천 호반의 도시 새벽마다 안개 자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골길 다니실 때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고 귀한 귀경길 운전하는 분들
브레이크를 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 안 나오실 거예요? 나옵니다. 아, 꼭 안 나오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시라는 거죠, 뭐. 근데 이 서울대 가장 많이 나는 사고 중에 하나가 낮에 음주운전 사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술을 조금이라도 드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신을 위한 길일 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말씀하신 거는 아니죠. 네, 그죠? 아까 교수님 오프닝 멘트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중요한 브레이크는 정치적인 충돌, 파국을 맞을 뻔한 국회가 네. 잠시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걸 오늘 아침 조간신 분들은 또 휴전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휴전. 사흘간의 휴전 뭐 이렇게 쓰는데 사흘을 알뜰하게 잘 써야 되겠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해서 예. 월요일에 어차피 또 파행될 거 그냥 한 주말 넘겼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황금 같은 브레이크를 뭔가 생산적인 이 타협의 정치로 만들어내기 위한 여야 간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뭐 이 야당도 합의 처리 안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영우 원내대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이제 주말 중에 모색을 해야 될 거고 또 여당은 지금 마음이 좀 급했지만 숨고르기를 하면서 조금 더 원만하게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다 윈윈윈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 이제 두 분이 계십니다. 이 청와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왕구 총리 후보 본인이 있고요. 아, 그래도 본인은 반쪽 총리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음이 조급해서 강행 처리라도 빨리 임명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은 조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어찌 되더라도 네. 너무 안타까우니까 네, 그럼요. 안타깝고 오늘 신문이 다 네. 피마르는 이 총리 후보 이겁니다. 네. 실제로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 좀 이 후보가 경청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반쪽 총리, 식물 총리보다는 원만하게 가는 게 좋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좋은 방식은 월요일에 여야 모두 자유투표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의회에 참여해서 당론 투표 또 격돌하고 보이콧하고 단독 강행 처리하고 하지 않고 제일 좋은 걸 바라는 건 여야가 의원들이 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투표해서 그 결과가 낙마이든 통과이든 여야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이 당론 투표라는 거는 사실은 좀 좋은 게 아니죠. 정상적인 방식 아닙니까?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헌법기관이 그 당론자 쫓아가지고 우우 몰려다니는 것보다는 거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유투표라는 게 맞고 또 원내대표를 두고 있다는 것은 원내정당화를 추구한다는 건데 원내정당화는 의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월요일 기대를 근데 참 네. 본회의의 안건으로 그게 자동 부의가 되지만 네. 예?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흘 동안 네. 혹여라도 또 다른 뭐 의혹 관련된 추가적인 뭐 파생 뉴스가 나오거나 혹은 또 새로운 이제 의혹이 제기되거나 네. 지금 뭐 한국일보 관련해서 또 다른 녹취록 문제가 이 추가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인터넷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돌고 우선 있죠. 팩트인지 아닌지 체크가 돼야 되고요. 뭐 이제 한국일보 오너가와 이제 친분을 과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요건 좀 주말 사이에 보도가 좀 명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또 하나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브레이크의 뜻이 쉰다는 뜻도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진다는 뜻도 있고 전혀 다른 상반되는 뜻인데 어제 땅콩 회항의 주인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항로 변경죄, 유죄 이렇게 된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항공 전문가가 돼서 그럼 항로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근데 이 조현아 씨 측 변호인단은 예. 국제법상의 관례를 들어서 지상에서 200m 이상 떴을 때다. 근데 제가 공군 다녀왔는데요. 네. 200m거나 2000m거나 상관없이 살짝 떠봐야 회항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지상에서 떴는데 이륙 중, 착륙 중에 어떻게 회항을 합니까? 그리고 궤도 중에서나. 네. 이번에 재판부가 그렇게 많은 자료를 뒤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조약에 관한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로 개념을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생산적으로 모든 국민이
항로의 정의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을 닫는 근데 순간부터 사실 그게 또 문을 여는 상식적으로 순간까지. 맞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아, 문을 왜 닫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사무장의 기내, 사법경찰로서의 책임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 예. 문을 닫을 때부터 문을 그렇죠. 열 때까지죠. 그래서 이제 항로는 우리가 공로만이 아니라 이 육로까지도 다 포함한다. 예. 이제 정의가 완료되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유죄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로 변경죄가 최소 1년에서 그 최대 경우에는 10년까지 이 형량인데 가장 적게 적용을 했어요. 다른 가중처벌될 수 있는 벌도 많습니다. 예. 우선 업무방해죄 다 적용됐고요. 사적인 위계를 행사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승객일 뿐이다. 문이 닫힌 순간. 그런데 그것을 지상에서 사무실에서 처리할 징계나 이런 문제들을 승객의 입장에서 그들의 업무를 방해했느냐, 업무방해죄, 강요죄 다 인정됐는데 어쨌든 본인의 지금 소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브레이크 깨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노예처럼 부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판결문을 좀 숙고하면서 이 브레이크 타임 그러면은 휴식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해머 브레이크. 네. 그러면 이제, 예. 이 1년 그렇죠. 형량이 또 이제 가석방 대상이 한 4분의 3 형기를 마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 있는 동안 정말 좀 인격 수양을 잘 하셨으면 자숙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봅니다. 예. 어쨌든 일반 국민들은 근데 1년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많으세요? 쌍둥이 네. 엄마라는 거 지금 네, 20개월인가 아기가 굉장히 어린데 그런 것도 이제 재판부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참작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엄마가 죄가 있어서 일반인들은 조금 더 참작해요. 아이들도 근데 고생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 생계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 상당히 참작을 하는데 조영아 씨 같은 경우에 생계유지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예,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자, 브레이크 잘 멈추고 잘 달리는 게 중요한데요. 예. 불금이니까 오늘 음악만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퀸의 Don't Stop Me Now 가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헤어지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우리 대통신 대표번호 101. 이미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다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원래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유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에서는 어제 있었던 청문특위 야당의 단독 청문회 보고서 제출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여보세요? 정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왜? 귀찮냐? 아니.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루스. 무심한 듯 보여도 하루 종일 척척. 우루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를 하니까, 우루스. 2013, 2014, 2015 해마다 더 얼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면 올해도 더 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2015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페이지로 돌려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유준성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학에서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경사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본회의 처리가 결국 불발이 됐다는 사실 저희가 앞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청문보고서 채택은 일단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당 단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 여러 가지로 깨끗이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어쨌든 설 연휴 전전날이죠. 16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고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과연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가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단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청문회 열심히 하셨죠, 그죠? 예.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근데 열심히 하셨는데 보고서 채택은 여당 단독으로 돼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참 유감스러운 일이죠. 당초 저희들이 청문회를 마칠 때, 제출되지 않은 자료라든지, 해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예. 청문 채택 경과보고서 이전까지 좀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예. 1일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다시 그 다음날 오지를 않았습니다. 문제 않아서 그런 자료라든지 어떤 답변이 있어야 추정적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도 오지 않은 채 그렇게 여당 단독으로 그 부분을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당은 여당대로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고 거기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경과보고서라는 것은 채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채택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저희들 그 당시 야당 측에서는 이러이런 자료들이 부족하다, 이러이런 답변들이 미진하다 하니까 그 부분을 채택 이전까지 꼭 제출을 해달라. 그래야 이 정확한 어떤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갔어야 할 일이죠. 무슨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저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유 의원께서 해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 자료가 추가적으로 와가지고 검토해야 될 부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예, 이를테면은 어떤 공직 재산 신고서. 예. 그 당시 이제 청문회장에서도 정정해서 신고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예. 정정해서 신고를 정확하게 했다면은 그 어떤 내역이라든지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할 것인데 아직 제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또 이를테면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떤 사인 간 채무가 5억인가 그 부분이 문제가 좀 됐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약서라든지 또는 서로 주고받은 금융거래 어떤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내달라 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든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특위에서 채택한 것은 본회의 일정에 쫓겨서 그랬다라는 변명이겠지만은 그 당시도 사실은 본회의 일정을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 문제가. 예. 그러니까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결정되는 걸 보고 나서 결정해도 충분했던 일인데, 어느 거로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본회의 일정을 협의했다라는 거는 이제 오후 2시에 있을 본회의를 연기하느냐 마느냐 설 이후에 하느냐 이런 거를 협의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원래 어제 2시는 그 예전에 정해졌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 여태까지 청문회를 이렇게 보면 뭐 의혹이 깨끗이 풀려가지고 임명된 후보자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한 명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역사가 없다고 그래서 예. 물론 뭐 그것을 되풀이하는 그렇습니다.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예, 그 말씀은 분명히 맞지만 아까 과거에도 계속 되풀이된 거 같아가지고 여쭤본 건데요. 일단은 지금 16일에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요. 그렇죠.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 이제 여당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하더라도 자동 부의되게 돼 있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 동의안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총리 인준안이 자동 부의되고 그리고 또 정무회의장이 상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제 본회의를 16일로 이제 연기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가 된 거지. 예. 뭐 그럴 인사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는 16일 날 그 동의안을 뭐 처리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도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들 여론 추이 변화도 지금 애이 살펴보고 있고 또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청문 경과 보고서는 단독으로 처리됐다라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여전히 그 자료 제출이라든지 아까 그 해명이 미진한 그 어떤 답변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와줘야 이분이 정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가 최종 그 야당 입장에서 판단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여론 추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청권 민심이 좀 그 야당한테 안 좋게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참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뭐 이 총리가 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 문제가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그렇죠. 충청권 총리가 아니고 대한민국 총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아무래도 자신의 지역 출신이 뭐 총리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뭐 인지상정상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너무 이렇게 지역 감정, 지역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지역에 의해서 총리 여부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좀 우습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성명서 내신 거 보셨어요? 뭐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지역 기준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그런 발상이나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충청 홀대를 중단해라 지금 이런데 글쎄 뭐 이게 문재인 대표가 물론 그때 문재인 대표가 예전에 말실수를 하신 적은 있죠. 근데 호남 정치론을 호남 총리론을 내세우면서 지역 정치를 조장했다. 지금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문 대표는 청문회 후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 처리도 거부하면서 또다시 충청을 변방의 이민족으로 전락시켰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나름대로 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청문회원으로서도 그렇고. 그 일부의 대응할 가치가 없는 사항이라고 봐져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께서도 그 충청 호남 총리론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 사과 정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문제는 다시 이제 와서 또 끌게 들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그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 월요일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의원들이 일단 가기는 갈 것 같습니까? 참석이요? 그 문제는 그 지도부가 아마 그날 전까지, 그 직전까지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냐, 적정한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지도부에서 직전까지 아마 고민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견수렴 그렇군요. 등을 해가면서. 예. 뭐, 근데, 만일 자유투표, 지금 어떻게 총리 인준하는 자유투표가 되나요? 아니면 당론투표가 되나요? 아유, 너무 청문회 열심히 예. 하셔가지고 감기 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당론으로는 괜찮습니다. 당론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예. 또 뭐 자유투표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확히 다름이죠. 예. 또, 아. 당에 따라서. 근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예. 야당 내에서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동정하는 분들이 있다. 예? 예. 동료 의원이기도 했고 사실 원내대표 시절에는 상당히 야권을 잘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원내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결에 가면 무기명되니까 이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여당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그 이완구 그 후보자님 그 청문을 진행할 때, 예. 우려스럽게 또 보고 있는 분이 여당에도 들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를 설령 뭐 당론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100% 뭐 당론 결정된 대로 그 표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우리가 당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또 정상이죠, 사실은. 뭐, 여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야당 내에서도 찬성표가 나오는 것. 이게 결국은 진짜 원내정당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16일 하기 전까지 지금 뭐 청문위원들 같은 경우엔 이제 여당 청문위원하고 무슨 접촉 상부나 이런 게 있으세요? 없죠? 뭐 이제 어떻든 다 경과보고서가 끝났으니까. 네. 뭐 저는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처리되고 나더라도 네. 나중에 한번 우리가 회의를 열어야 할 게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한 조치 등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를 한번 소집할 필요도 있겠고요. 예. 그러나 지금 저희들 그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후보자나 아니면 정부 각 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제출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16일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예.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는 또 16일날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총리 인준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셨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는 온 거는 확실하죠. 지난해 통계적으로도 그렇죠. 확인됩니다. 네.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라는 이제 통계 결과가 발표가 예. 됐는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매체 주로 많이 갖고 있나, 또 주로 이용하나 하고 정말 중요한 매체를 뭐라고 생각하나 이런 인식 조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매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조사의 핵심은요. TV가 아직까지는 대세이기는 하지만 꺾인다고 하죠. 꺾이는 대세이고 예. 스마트폰은 이제 거의 대세가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라디오하고 신문의 뭐 매체 파워력은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 아하. 이렇게 주제를 뽑을 수 있겠고요. 매체형 보면은 아직까지 TV 96.4%를 소유하고 있다. 다가 거의 뭐 TV는 가구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보유율도 77%까지 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뒤쫓혀 있는 거고요. 시간대도 지금 보면은 TV 시청 시간이 한 2시간 50분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전년도는 3시간이 넘었었거든요. 예. 반면에 현재 스마트폰은 사용 시간은 1시간 17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전년보다 10분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대로 2, 3년만 가면은 모든 매체 1위는 스마트폰이 이제 장식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조사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매체 중요도 인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실제로도 중요한 거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매체가 그랬는데 TV가 정말 중요하다가 44%, 스마트폰이 중요하다가 43%. 비슷하네요. 거의 박빙입니다. 근데 우리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추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TV를 최고로 꼽는 인식이 작년 46%에서 올해 44%로 줄었고 스마트폰은 작년에만 해도 37%였어요. 예. 근데 이게 올해 44%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역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거고요. 심지어 이제 스마트폰으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비율도 한 25%가 됐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TV를 본다. 47%. 그러니까 집에 TV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스마트폰으로 TV를 본다는 건데요. 이거는 채널 선정권에 대한 가정 내에 있어서의 불화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교수님이 앞서 이제 경제적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TV 시청률도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광고주 입장에서도 아마 이 과연 TV 광고에 대한 이 가격 측정도 상당수 다시 이런 방법도 변할 것 같았고요. 제가 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TV가 바보 상자고 뭐 TV가 절대 악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가족을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TV를 같이 봐라. 스마트폰이 다 개인으로 가니까 뭐 이런 해법도 제시하고 있고, 참 매체라는 게. 근데 그 TV에 대해서 참 왜곡된 시선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 TV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면 잘 쓴 논문 한 편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옛날에 진짜 바보상자 뭐 그랬는데 그런 거는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가 물론 뭐 라디오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라디오는 바보상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똑똑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저희 방송이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 종일 똑똑해진 기분인데 이거 아침에 들으면 이제 이런 기분도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좋아하시네. 네. 예. 그 결론이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해킹 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보 유출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했네요. 어제 이 네티즌들도 뜨거웠습니다. 저도 혹시나 대법원 판결을 기대했었는데요. 이제 대법원이 이제 옥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말로는 해킹을 당했을 때 해킹을 당한 그 회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 민사상 배상 책임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 시작이 2008년 2월이었었는데 당시 이제 옥션이 중국 해커 집단한테 1000만 명의 회원 정보가 해킹을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했던 회원들이 1000만 명 중에 일부가 집단 소송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2009년 3월에. 네. 이제 1심 때 1인당 200만 원 배상해라. 그다음에 2심 이제 항소를 했을 때 30만 원 배상해라. 이렇게 계속 끌고 왔는데 1심, 2심 모두가 다 이 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 대법원까지 결국은 왔는데 대법원에서도 배상 안 해도 된다. 민사상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그 옥션 측이 그 보안 수준이 실은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이었다라는 거고 해킹 당하고 났을 때도 대처도 적절했다는 거고 정보 피해가 뭐 그리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심각한 중요도가 이 정도 배상액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판결이에요.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해킹 실력만 뛰어나면은 모든 회사들은 다 뚫려도 괜찮은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역설적인 상황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또 착각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작년 1월에 있었던 그 신용카드 3사의 카드 정보 유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것도 이 카드 3사들도 다 지금 거기도 이제 집단 소송 붙어 있는데 면책이냐 그러는데 그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옥션은 해커 집단이 이뤄낸 해킹이고요. 예. 당시 카드에서 펼쳐졌던 거는 그 직원이 USB 뽑아가지고 그렇죠. 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 보안 허술함은 분명히 입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똑같은 판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의 자산운용.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확률 기준 18.2km의 압도적 폭감량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2월 누군가는 1,000원으로 버스를 탈 때 누군가는 1,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1년간 하루 1,000원씩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1,000원의 행복 프로그램으로 2015년 점유 모닝을 만나세요. 스마트 오토 기준 선수율 15%, 48개월 할부, 금리 3.9%,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시흥 150도시의 세 번째 후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그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50도시 호반 베르디움 3차. 2월 오픈.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신율의 출발 시간 지금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죠.